안녕하세요, 러브레따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종목 우리기술 머니큐브 KC를 오늘 한번 봐볼게요. 먼저 KC 한번 봐볼게요. KC 지금 3,770원으로 금요일날 끝났잖아요. 쭉 잘 가고 있죠.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저점을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서 얘를 잠깐만요. 얘를 삭제해서 이렇게 해서 저점을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요. 이게 보고 대략 하는 거예요. 공식이 없어요. 이게 저점과 저점을 큰 추세로 쫙 연결을 하면 올라갔다가 이쪽에다가 쫙 갖다 대봐요. 여기다 갖다 대고 여기다 갖다 대면 딱 맞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쵸? 복사 되면 딱 됐죠?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있죠? KC가 5일선이 3,746원 5일선 깨지 않았죠? 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월봉으로 가면은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원익큐브도 윤석열 관련주 각종 화학제품 및 건자재의 제조와 유통 고급 디지털 인쇄기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화학제품 MMA, BAM 등 건자재, 목재, 싱글 등 폴리머 및 실리콘 고급 디지털 인쇄기 및 자회사 나노이닉스를 통해 전도성 고분자 필름을 판매하고 있으며 건축용 실리콘의 일부는 자체 생산, 판매 향후 성장을 위한 개발 사업으로 은나노 와이어를 개발 중이며 AGNW와 관련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 최대 주주는 원인 머티리얼즈 외 상호 변경 로지트 코퍼레이션, 후너스, 원익큐브 이름을 2013년 9월에 바꾼 거죠. 보면 재무 분석 보면 2021년 9월 629 마이너스 전년 대비 빨간색 아니죠. 저 올라가고 있죠. 가고 있고 내수 수출 매출의 수입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요.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쵸? 이게 쭉쭉 보면 돼요. 이렇게 쭉쭉 보면 제 최대주는 원인 머티리얼즈 원익 이 회사들이 원익으로 된 회사들이 많잖아요. 되게 좋아요. 원익 QNC도 있고 원익 머티리얼즈도 있고 차트 봐볼게요. 원익 큐브가 아직 바닥선 아직 아래고 매물대 아직 아래 있죠. 아직 바닥이에요. 주봉 투자를 할 때 우리 주봉 보기로 했잖아요. 하나 둘 셋 지금 바닥 또 찍은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저는 전문가는 아니죠. 전문가는 아니고 개인 투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거를 이렇게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이제 슈퍼기미가 됐을 때 모두가 슈퍼기미가 될 거잖아요. 슈퍼기미가 됐을 때 처음에 초창기에 제가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차트는 어떤 식으로 봤는지 이걸 남기고 싶어서 이거 찍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또 이거를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전문가님 또 조언도 들으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나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소액 처음에 제가 한 계좌가 있잖아요. 키운 계좌에 10만 원부터 시작한 게 있잖아요. 그 10만 원으로 시작해서 10만 원 정도는 투자할 수 있잖아요. 없다 생각하고 그냥 다 버린다 생각할 정도로 그냥 10만 원 정도는 삼아서 10만 원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이런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투자를 할 때는 주봉을 보고 그런 목적으로 제가 이제 하는 거니까 일반 사람들이 일반 투자자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구나. 이거만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원익큐브가 지금 원익큐브 일봉으로 봤을 땐요. 아주 매물대, 매물선, 바닥선 다 아래예요. 그러니까 완전 바닥이에요. 주봉으로 봐도 바닥, 월봉으로 보면 완전히 이 매물대에서 지금 놀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 보통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삼각형이잖아요. 요 부분을 보면 삼각형이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는 삼각 수렴이라고 하거든요. 월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쵸? 월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바닥 계속 기고 있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바닥 기고 있다가 갑자기 폭등해서 우리 먹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은 바닥이잖아요. 바닥.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기술. 원전 테마죠? 신재생에너지, 철도 테마, SOC 사업. 지금 매물대 올라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죠. 빨간색에 지금 아랫꼬리가 달려 있어요. 아랫꼬리가 달려 있다는 건 좀 의미가 있는 이 캔들이에요. 주봉 월봉으로 좋고 주기적으로 보면은 한번 여기 자리 여기 자리도 있고 여기 자리도 있고 한 번씩 툭 튀어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게 거래량이 엄청 늘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거래를 지금 엄청 하고 있다는 얘기죠. 2015년 12월 2018년 4월 2020년 9월 그다음에 2021년 6월 여기 좀 늘었죠? 2022년 1월 매물대 지금 왔죠? 여기도 이제 매물대 근접해 오고 있고 바닥선 지났고 계속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어떤 세력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툭툭 튀어나올 때 있잖아요. 이렇게처럼 우리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처럼 한 번에서 몰빵하는 게 절대 몰빵은 금지예요. 몰빵 금지, 물타기 금지. 그렇게 해서 조금씩 사서 모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까지? 꼭지점 도달할 때까지. 이게 보면요. 금요일에 상한가 친 게 많아요. 크라운 혜태홀딩스, 크라운 혜태홀딩스 우. 이게 이제 북한에 우리나라 이제 383 그쪽에 비무장지대가 뭐 해제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뭐 북한에 이 크라운 혜태홀딩스가 이렇게 회사가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호재가 터지면서 이게 상한가를 친 건데 크라운 혜태 관련된 거 크라운에 관계된 거는 이 세 개가 다 떴죠. 삼화전자, 코아스, 오디테, 바이올리더스. 차트 한번 봐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면 크라운헤테 홀딩스 이게 잘렸죠? 좀 줄이고
줄이고 안 보이니까요. 크라운한테 홀딩스 크라운한테 홀딩스 삼화전자 코아스 바이오 리더스 하이로닉 크라운제가 다 떴죠. 그리고 좀 급등한 것들 봐볼게요. 경고 로스웰 국보 금양 대웅 대웅제야 옵트론텍 LIS 크라운제가 크라운은 다 떴죠. ABL 바이오 신한 인버스는 안 하니까 이제 패스하고요. 크라운제가 이렇게 크라운에 관계된 거는 그 비무장지대 때문에 다 떴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상한가 이런 거 따라가면 우리 상한가 따라가지 않기로 했잖아요. 우리 세 개 뭐예요? 상한가 따라가지 않기, 물타기 안 하기. 또 아까 하나 뭐였죠? 아, 몰빵하지 않기.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안 하기예요. 몰빵 안 하기. 그리고 몰빵 안 하기. 그다음에 물타기 금지. 그다음에 상한가 따라가지 않기. 그쵸? 이 세 가지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세 가지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세 가지는 이제부터.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간다고 해도 우리는 꿋꿋이 우리가 하는 종목은 뭐예요? 우리는 제가 하는 종목은 우리기술, 원익큐브, KC 이렇게 세 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묵묵히 내 갈 길을 이렇게 차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쵸? 뭐 10% 먹고 20% 먹으면 어때요? 꼭 한 번에 텐베가 먹어야 되나요? 한 번에 텐베가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대박 났다고 하는 거는 한 번에 대박 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10%, 5%, 뭐 30% 운이 좋으면 30% 상한가 먹잖아요. 그렇게 먹고 이게 모여서 100%, 200%, 300% 길게는 10배를 먹는 거지. 한 번에 주식은 모든 뭐 투자나 거기에서는 한 번에 대박이라는 건 없어요. 한 번에 대박을 바라는 거는 그건 투기예요, 투기.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 1년에 10% 먹으면 어때요? 20% 먹으면 어때요? 1년에 100% 먹으면 어때요? 한 번에 10배가 먹어야 되나요? 모이고 모여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100%만 먹어도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잖아요. 운 좋으면은 10배가 먹는 거고. 그래서 1년에 100%씩 조금씩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만 원으로 우리 처음에 내가 키운 계좌에 그 10만 원 있잖아요. 키운 계좌에 제가 처음에 10만 원 넣었잖아요. 10만 원 넣었는데 제 계좌 보여드릴게요. 8411이 단타 종목 계좌잖아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10만 원 넣었는데 지금 예수금 53,000원이네요. 그리고 대양포장 바이오니안 2개 물려있고 KC 제가 KC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KC 지금 30만원치 지금 맞춰놨어요. 그렇게 해서 10만원씩 조금씩 먹으면 팔고 다시 또 사고. 주식이 아침에 올랐다가 종가 되면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먹으면서 1% 우리 1%만 먹으면 되잖아요. 욕심 안 내고 1%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만 먹으면서 조금씩 가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1%만 먹으면서 가고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10만 원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하니까 그래서 40만 원 총 매입가는 42만 원 됐고 총 평가는 39만 5,900원 마이너스 6%나 있죠. 바이오니아는 금요일 날 하나 팔았어요. 5만 4천 원에 아니 4만 5천 원에 걸어놔서 4만 5천 원에 팔고 지금 현재 4만 4,600원까지 떨어져 있죠. 아침에 46,500원. 그 전날에는 49,550원까지 왔다 갔네요. 그 전에는 5만 원 찍고 내려왔죠. 5만 원 찍고 내려왔네요. 그쵸? 그러니까 뭐 종일 차트만 보고 앉을 수는 없으니까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아직 바이오니아는 가긴 가는 종목인데 지금 5일선이 깨졌잖아요. 45,640원. 35,640원, 35,640원. 5일선 깨졌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바이오니아 한 주 팔고 한 주는 진짜 냅뒀어요. 놔두고 대형 보장 지금 가지고 가고 있고 저희 주력 종목은 KC고 그 다음에는 이 한 종목에는 이 계좌에는 지금 원큐브만 있잖아요. 원큐브가 맨날 27% 마이너스 27% 갔다가 지금 다시 또 마이너스 30%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92만 3천 원 좀 샀잖아요. 근데 평가 금액이 지금 63만 5천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담아가고 있어요. 한 번에 담으면 안 돼요. 100번 나눠서 매일 조금씩. 저는 그래서 그냥 하루에 그냥 한 주씩밖에 안 사요. 한 주씩밖에 안 사고 이게 가면은 우리 생각대로 빨리 가면 좋은데 이게 빨리 가지가 않잖아요. 이게 보면요 원큐브 보면은 매물대도 아래 바닥선도 아래 다 아래예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냥 사놓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기다려야 되는 조금씩 사서 그냥 느긋하게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만 원어치 1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10만 원으로 만약에 1년에 100% 먹었어요. 100% 먹었다고 쳐봐요. 그럼 얼마예요? 곱하기 100% 먹어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200만 원 곱하기 2. 100% 먹으면 200만 원. 200만 원을 또 100% 먹어봐요. 100%면 또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이게 복리가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거. 복리가 엄청 무서워요. 복리가 40만 원. 40만 원 또 100%는 얼마예요? 80만 원이죠. 여기까지는 근데 계산이 빨리빨리 되죠. 봐봐요. 계속 곱하기 2 해봐요. 100%씩 먹는 거예요. 100%씩. 10만 원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만 원이. 안 하실 거예요? 이게 처음에 10만 원을 시작한 게 10만 원 시작한 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기 2만 하는 이게 복리 계산이냐 복리 계산. 처음에는 얼마 안 됐는데 나중에는 금방 커지죠. 이게 불가능해질 것 같을까요?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가 주는 선물이에요. 자본주의가 주는 합법화된 도박판이에요. 근데 이 도박판에서는 우리가 이거 도박을 한다고 해서 누가 신고하지 않잖아요. 신고한다고 해서 누가 여기 주식하고 있어요. 누가 아침 8시 40분에 땡 되면은 주식창 열어놓고 도박하고 뭐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투기하고 있어요.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경찰이 와서 우리 잡아가지 않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잡아가잖아요. 뭐 이렇게 화투 노름판이나 뭐 그런 것들 잡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는 온 전 세계가 합법화된 주식 노름판이에요. 대신에 우리는 뭐예요? 증권회사에 거래 수수료를 내고 또 세금도 내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으면 그 증권 또 이렇게 매매한 또 세금도 내고 우리는 세금 내고 수수료 내면서 정정당당하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이 복리의 계산으로 하면 이 10만 원이 처음에 10만 원이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불어난다는 거를 이 계산기 두드리면서 우리 그 원리를 알면은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한번 오늘 또 주말이니까 오늘도
슈퍼개미 박성득의 주식투자 교과서 이걸 한번 읽어볼 거예요. 오늘 읽고 이번 주 한번 더 읽으면은 이 책은 이제 거의 엑기스 제가 엑기스만 모아서 다 읽어드리잖아요. 그거만 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저희도 최애 종목 KC를 한번 열어놓고 멋있죠? 월봉으로 보면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업보다 주식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돈을 번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가게를 하거나 회사를 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주식 투자를 하는 것보다 더 안정적이거나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물론 둘 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겠지만 확률적으로는 자기가 직접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주식 투자에서 돈 벌기가 더 쉽다. 내가 좀 더 일찍 주식 투자 방법을 알았더라면 나는 일식집을 창업하는 대신 SK텔레콤 주식을 샀을 것이다. 이렇게 늘 직접 사업을 꾸리는 것에만 욕심을 내는 것이 문제이다. 덜 수고하고 덜 편하게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말이다. 즉 땅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땅이 많은 회사의 주식을 사고 식당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식당 체인을 갖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면 된다. 감히 꿈도 못 꿀리라고 생각하지만 자동차나 배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면 자동차 회사나 조선 회사의 주식을 사라. 그러면 그 회사는 꿈이 아니라 자기의 회사가 된다. 주식 투자자로서 나는 현대자동차 노사 분규에 대해서도 좀 특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난 여름 현대자동차는 임금 협상 문제로 조업을 부분적으로 중단해서 막대한 손실을 냈다. 나는 그 사태를 지켜보면서 그것이 경영자의 잘못인가 노조의 잘못인가를 따지기 전에 주인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회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노동자들에게 그 이익을 돌려주라고 말하기 전에 만약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의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매년 배당만 해도 얼마인가? 주식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현대자동차의 근로자이면서도 동시에 주인이 되어 수익과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임금을 많이 받지 못한다면 임금비 절약으로 남을 수익으로 배당을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주식 가치가 올라갈 테니 그 이윤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회사는 경영자의 것도 아니지만 노동자의 것도 아니다. 회사는 경영자와 노동자를 떠나서 주주의 것이다. 내가 그 회사의 주주라면 그 회사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원하겠는가? 아마 장기 파업으로 인한 조업 중단과 같은 불상사는 없어질 것이다. 물론 기업은 오너의 것이라는 편견을 심어준 과거 오너들의 잘못도 크다. 경영자면 회사의 이익이 곧 주주들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여전히 그 기업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편법과 불법을 행한다. 하지만 지금 현대자동차는 수많은 주주들이 떠받치는 국민 기업이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경영자는 철저히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내가 예전에 일식집을 경영할 때도 주인의식은 없고 피해의식만 있어서 문제가 된 종업원들이 종종 있었다. 주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피해의식이 많다. 내 밑으로 대학을 나온 H란 친구가 있었다. 일찍 결혼해서 처자식이 있었던 그는 이것저것 해보다 실패하자 우리 식당에 들어왔다. 학벌도 있는 사람이 어렵게 사는 걸 보니 사장인 내가 봐도 딱했다. 나는 어떻게든 좋은 기술을 가르쳐서 빨리 형편이 풀리도록 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그는 1, 2년쯤 지나자 요령을 피우기 시작했다. 적당히 요령을 피우는 건 윗사람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인이 되어 보면 그게 다 눈에 들어온다. 이 친구가 고스톱을 칠 때는 내가 눈에 광채가 나다가도 일만 들어가면 그렇게 비논리적일 수가 없었다. 아무리 경고를 해도 그는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신은 주인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렇겠지. 라는 식으로 반박하면서 나와 자신을 직접 비교하려고 들었다. 말하자면 왜 당신은 편하게 가만히 있으면서 나보고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라고 하느냐는 것이다. 내가 그의 가족과 형편이 걱정되어서 열심히 일해서 빨리 기술을 익히고 돈 벌어야지 라고 말하면 내가 누구저라고 일을 열심히 하나? 주는 월급만큼만 적당하게 일하면 되지 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내가 워낙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나처럼 딱한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괜히 보기만 해도 마음이 짠해서 진심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애를 쓴다. 그런데 그런 내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그 사람의 마음이 꼬여 있었던 것이다. 피의식 덩어리에 자포자기가 겹쳐 있었다. 대학까지 나온 내가 이 나이에 당신한테 이런 잔소리까지 들어가며 일해야 하나? 라고까지 생각하게 되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자기를 착취하려는 소리로만 들렸던 것이다.
그런 식으로 살면 10년을 살아도 발전이 없이 늘 그 자리에 있게 된다. 맞는 말씀만 하시죠? 이 말이 정말 이분은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나이가 있고 뭐 그런 걸 있다 해도 이런 마인드로 가지면은 성공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 백성들 이분이 열심히 일해서 빨리 기술 익히고 돈 벌어야지 라고 말하면 내가 누구죠? 라고 일을 열심히 하나? 주는 월급만큼만 적당하게 일하면 되지 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틀린 말은 아닌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솔직히 맞죠. 내 받는 월급만큼만 적당히 일하면 되는데 근데 이 앞에 하는 말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일을 열심히 하나? 이 말은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사장님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사장님도 이분한테 월급을 주는 만큼 또 열심히 하라는 그런 또 마인드가 그런 마음으로 이분을 고용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한테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일을 열심히 하나?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분은 아마 성공하기는 이런 마인드라면 성공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살짝 드네요. 씁쓸하네요. 어쨌거나 슈퍼기미 박성득의 주식투자 교과서 이걸 읽었고 이번 주에는 이제 주식투자는 21세기의 새로운 저축 방법 이 제목 이거 하고 또 여기 보면은 부자 부모와 서민 부모의 차이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끝내든가 아니면 다음 주에 책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엑기스만 읽는 거니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 해서 이 책을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신나게 화이팅하면서 성공 투자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